이러한 그 내용의 그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냐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둘러싸고 이제 그 내란제가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일부 견해에서는 뭐 아주 작은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어쩌면은 이게 형법에서 이야기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해당하는 내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는 형사법정에서 엄격하게 가려질 일이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리고 그러한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탄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엄격한 형사법적인 요건들을 갖춰서 내란의 구성 요건에 설사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이미 내란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탄핵이 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어쩌면은 요즘 논의들이 내란 범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의들은 어쩌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자꾸 이야기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의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법상으로 어떻게 되든지 이제 뭐 긴급 체포 구속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내란죄 이제 성립 여부는 따지기로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제 6인 체제인데 9인 체제로 가야 한다. 6인 체제로 갈 경우에는 지금 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은 그냥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는데 9인 체제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만 만약 6인 체제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6명 중에 1명이라도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들이 있겠죠. 한 명 아니라 가능성만 생각을 하자면 확률상 생각하면은 많지는 않지만 6명 다 이탈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리고 또 재판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알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어떤 가능성, 사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병력을 동원해서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했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법리적 차원에서 본다면은 마땅히 해야 하고 사안의 엄중성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판관이 6명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탄핵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라도 실제로는 헌법재판관이 좀 더 부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절차적 차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정당성 차원에서도 훨씬 더 이제 맞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도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헌법학자시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헌법학자 또는 뭐 용산의 이야기는 뭐 상당한 헌법학자들이 이거 지금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한다. 또는 그런 의견도 많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헌법학계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헌법학자 중에서 저와 뭐 이야기를 나눠보거나 뭐 이 사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한 분들 중에서 그리고 또 제가 확인한 그 신문지상에서나 이렇게 나온 중에서 이게 그 헌법 위반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개중에 몇 분들은 이것이 그 내란죄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해당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다는 말씀이고. 듣지도 못했고요. 다만 조금 끝에 이야기를 하자면은 과거에 이번에 저 진실과 화해 뭐 그 위원장으로 정영식 위원장 거기 새로 임명돼서 가신 정영식 위원장 아니요 거기 그 가족 관계라고 이렇게 이제 뭐 보도에는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박선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에 헌법 교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언론상에서 본 바로는 이게 위헌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그 태도를 가지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법학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현재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절대적으로 이제 다수가 지금 이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였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인정이 되면 탄핵은 무조건 돼야 될 정도로 중대성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탄핵이 안 될 정도의 계엄 선포가 본인 권한으로 했다. 위헌적이고 좀 법률적이지만 그래도 권한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까? 그 권한 자체가 헌법에 근거할 때만 비로소 그 정당한 권한인 것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변, 전시, 그리고 국가안위에 대한 그 비상사태, 그리고 이것이 국회에 통과를 했는지, 또 개헌법에 따라서 공고를 했었는지, 그리고 또 할 수 없는 국회에 난입을 해서 그다음 선거관리위원 헌법기관을 침탈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헌법적인 혹은 법률상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치적 주장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법리적으로 헌법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탄핵 가능성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실제 본안 판단에 들어가서는 그 지금 6인 체제라서 네. 좀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9인 체제가 갖춰져서 본안 판단에 들어가면은 탄핵 결정이 그 파면하는 결정, 즉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본안에 올라가면은 그러한 시간들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지금은 누가 봐도 정의롭지 못한, 또 헌법이 예정치 않았던 권력 구조 내지는 비상 상태인데, 이러한 예외적인 혹은 부정의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자체가 어쩌면은 정의롭지 못한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조금 그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지 않다는 것은 이제 탄핵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그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탄핵의 원인이 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탄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 혹은 아주 중요한 국가 대소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게 법리를 적용해서 그 충실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러한 그 주장들을 하면서 재판을 끌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암초들은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헌법재판관이 명시적으로 그 탄핵하는 결정 혹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심 그러한 탄핵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거나 썩 바라지 않는 헌법재판관들이 9명 중에 누군가가 있다면은 이러한 사유들을 그 문제 삼아서 그 지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늘 열려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얼마 만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때 60일 2달 조금 더 있었죠. 63일인가 그렇고요.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은 석 달 가까이 시간 91일이 걸려. 예, 91일 걸렸죠.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사안보다 훨씬 더 빨리 네.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명백하고 뚜렷한 사건들이어서요.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 2달 이내에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9명 갖춰졌을 때. 9명이 이제 갖춰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